코로나19 상황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의 정재훈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4차 유행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의 유행 상황을 보면 확진자의 숫자나 중증 환자 숫자 모두 감소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단위로 보면 확진자의 숫자가 20% 이상씩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긴급 멈춤 조치로 인해서 어느 정도 지금의 유행은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 매주 수요일 기준으로 추세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래프가 좀 가파른 감소세를 보이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의료체계 여력도 조금 더 숨통을 텄다 이렇게 봐도 괜찮겠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중환자 병상이 얼마만큼 남아있는지입니다. 지금은 확진자가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소폭씩 중환자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의료진에 있어서는 다음의 유행을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시간을 벌었다. 강화된 거리두기 덕분인가요? 아니면 3차 접종률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서 접종의 효과라고 봐야 됩니까? 네, 이런 방역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의 요소만으로는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추가 접종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정책들이 모두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네, 물론 그렇죠. 정부는 백신 접종 효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18세 이상 성인 인구 중 미접종자는 6.2%에 불과하지만 또 최근 8주간 총 확진자의 21만 명 중에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분들이 6만 2천 명으로 거의 30%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 3,600명 중 접종 미완료자는 1,910명으로 5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망자의 경우도 1,818명 중 967명인 53.1%가 접종 미완료자입니다. 만약 예방접종에 효과가 없었다면 위 비중이 18세 이상의 성인들 중 미접종자 비율인 6% 내외로 유지되는 게 맞겠지요. 그렇지만 미접종자가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절반 이상까지 올라간 것은 예방접종에 대한 그런 과학적인 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과학은 아주 명확하게 백신이 얼마나 믿을 만한 수단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사회적으로는 일부 의심들이 있고 불안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는 이게 있는 것 같습니다. 부작용이 생긴다거나 이럴 때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고 보상해 주는가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국민들께서도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특히 젊은 연령대에서 접종하는 것의 효과가 잠재적인 피해보다 큰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백신 안전성에 대한 평가라든지 보상에 있어서 국민들이 만족할 만큼의 정보를 전달드리지 못하는 것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송구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 체계가 잡혀 있는 나라이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해서 인과성을 인정하는 비율이 절대 떨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인과성이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전문가들이 백신 안전성 위원회라든지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를 해서 안전성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3차 접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4차 접종도 검토한다 이런 소식도 있어서 어떤 분들이 먼저 우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네, 추가 접종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효과가 있는 집단을 우선으로 접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면역이 저하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3회 접종만으로는 효과가 충분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근거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접종을 할 수 있다.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3회 접종이 완료 단계이고 그렇다면 4회 접종을 하는 시기가 몇 달 뒤가 될 텐데 그때는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같은 백신으로 4번 접종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아니면 차라리 백신의 업데이트를 한번 해서 오미크론 변이에 맞는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평가가 더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미크론에 특화된 어떤 백신이 새로 나올 수도 있다. 네, 그런 것들이 들어온다라면 백신의 효과가 조금 더 보강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근데 유행하게 되면 우세종이 되게 되면 더 큰 파고의 5차 유행이 올 수도 있겠습니까?
네, 이런 예측이 매우 어렵습니다만 저는 마지막에 큰 유행이 한번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남아 있다. 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다라면 지금의 방역 수준으로도 증가세를 억제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고요. 2월 말에서 3월 초가 되면 매우 큰 규모의 유행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지금의 긴급 멈춤 시기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닥쳐올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중환자 진료 능력뿐만이 아니라 확진자 자체가 매우 크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경증 환자 진료 체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보강이 필요합니다. 네. 출연하실 때마다 2월 말 3월 초를 계속 지목을 하시네요. 모레 일단 의료 대응 방향 회의가 또 진행이 돼 참석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회의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좀 오르게 됩니까? 일단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 언제 우세종이 될 것인지, 그렇다면 유행의 규모는 얼마만큼이고 중환자 병상 수가 얼마만큼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예상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확진자가 증가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진료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준비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방역 체계를 또 준비를 해야 되고 의료 체계도 준비를 갖춰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장 우려되는 거는 아주 광범위하게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겠군요. 네. 오미크론의 특성 때문에. 유행의 규모가 증가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그 규모를 감당할 수 있으면 우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준비한 것 이상으로 유행 규모가 커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행의 규모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를 해야 되고 준비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자, 어제 법원에서 이 판결이 있었어요.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한다. 그러니까 방역을 좀 전문가로 참여하고 계시기도 하고 또 의사이시기도 하니까 이 법원 결정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방역정책 설계에 있어서도 방역정책으로 피해를 받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 절차적인 정당성에 있어서는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적을 통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방역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문을 보게 되면 백신의 효과라든지 방역 패스에 있어서는 조금 이해가 부족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효과를 너무나 협소하게 해석한 부분도 있고요. 방역 패스의 의미를 미접종자의 전파 가능성을 차단한다라는 의미로 조금 줄여서 보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정문의 근거라고 하는 것이 백신을 반대하거나 백신 접종을 주저할 수 있는 논거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네. 근데 법원에서 재판부를 향해 이 내용을 설명하고 설득할 책임은 복지부에 있었기 때문에 정부 당국의 대응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네요. 당국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본 재판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사법부에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재훈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